안녕하세요. 전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게 된 모비데이즈 김경은 파트장입니다. 일단 오늘 중요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네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네 분께 간단한 소개를 들으면서 세션을 열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좀 광고를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국내 여행, 숙박 예약이라든가 아니면 액티비티 O2O 플랫폼 여기어때에서 캠페인 마케팅 그리고 그 안에서도 CRM 마케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오진경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로세라믹의 CMO로 있는 정사멜입니다. 2016년에 스타트업 시어스랩에서 이제 Y 컴비네이터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 뒤로 이제 스타트업과 대행사 있다가 이전 회사인 BNX에서 퍼포먼스 CRM을 담당했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페이에서 금융결제 서비스 마케팅하고 있는 조세희라고 합니다. 저는 G마켓에서 글로벌 마케팅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뷰티 커머스인 미미박스, 그리고 숙박커머스인 데일리 호텔에서 마케팅 서비스 기획과 CRM을 리딩을 했었고, 현재는 핀테크 산업으로 건너와서 금융 서비스의 다양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CJ 올리브 네트워크 정기수입니다. 먼저 이 마케팅 행사에 갑자기 우리 CJ 그룹사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CJ 올리브 네트워크가 왜 왔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CJ 올리브 네트워크는 뭐 아시다시피 저희 CJ 그룹사에다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제 마케팅 솔루션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조직이 별개로 있어요.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조직은 그 조직이고 거기에서도 이제 저희가 세일즈 조직 외적으로 이 고객분들께서 솔루션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작업하는데 지원해드리는 CS 조직과 그리고 기술적으로 서포트를 해드리는 TS 조직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조직에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번 세션의 주제인 모객 그 이후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기 전에 이 주제의 경우에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에서 선정에 큰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제 선정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맥스 서밋은 저희가 계속 참가를 하고 싶었는데 참가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던 행사긴 했어요. 저희는 사실 알고 있어요. 맥스 서밋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UA 캠페인이라든지 혹은 어트리뷰션 툴 쪽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원래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 트렌드죠.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iOS 14 버전부터 이제 IDFA 값이 이제 수집이 자동으로 안 되게 되죠. 사용자가 앱을 이제 기동하는 시점에 실제 나는 이 애플리케이션에다 내 IDFA 값을 줄 거야라고 허락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수집이 안 되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실제 UA 캠페인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혹은 어트리뷰션 툴을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뭐 대대적인 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실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컨설팅하고 있는 솔루션은 약간 분야가 달라요.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 혹은 리인게이지먼트 이쪽을 타겟팅하고 있는 솔루션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온 이후부터의 여정 관리를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략 수정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리인게이지먼트 쪽으로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같이 이제 공유 드릴 테니 전략 수정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주제를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광고 식별자 활용이 어려워지는 이런 시장의 챌린지랑 더불어서 필드에서 직접 마케팅을 플랜을 하시는 마케터 입장에서는 또 모객 이후 마케팅에 대한 또 다른 페인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질문을 사무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6년에 저희가 이제 롤리캠이라는 카메라 앱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Y 컴비네이터의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진행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신규 스티커나 필터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카메라 앱을 통해서 많이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프로젝트가 사실 디즈니하고 콜라보레이션했던 이제 스티커였고 이제 저희는 되게 많은 DAU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디즈니 스티커이기 때문에 CPM적인 광고로서 충분히 우리는 UA와 DAU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CPM적인 광고들을 많이 집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DAU가 많이 늘지 않았어요. 스티커나 필터 사용량도 많이 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좀 급한 상황에 이제 저희가 했던 방식은 어쨌든 신규 유저 데리고 오는 CPI 캠페인보다는 기존의 유저가 한 200만 정도 인스톨이 있었고, 이 리인게이지먼트 캠페인을 통해서 CPA 단가가 CPI보다 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사실 뭐 여러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매체들에게 200만이라는 모수 자체는 굉장히 작은 모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리인게이지먼트를 해도 신규 CPI보다 CPA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 전략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럼 CPI 광고로 보냈는데, 결국에는 신규 인스톨 유저 수가 DAU만큼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기존 유저를 다시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했고, 그때 당시 저희는 이제 CMS로 푸시를 보냈었고, 푸시를 보낼 때 DAU와 함께 언인스톨 지표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에게 미션은 DAU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언인스톨 어느 정도는 감수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퍼포먼스 마케팅뿐만 아니라 CRM 마케팅 관점에서 고민을 하시게 된 경험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얘기들을 진행을 하기 전에 이때까지 모객 이후 마케팅을 어떤 캠페인들을 진행을 해오셨었는지, 특히 KPI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를 먼저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진경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어 때는 그 숙박 상품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조금 고려가 많이 필요한 고관여 상품이다 보니까 일단 앱을 설치한다거나 가입한다거나 앱에 유입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숙박 예약에 대한 니즈를 충분히 가지고 인입됐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어쨌든 CRM 마케팅이라면 이렇게 인입된 고객을 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는 게 가장 큰 미션이자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보통 많이들 하시잖아요. 신규 회원 들어오면 뭐 첫 결제 유도하고, 첫 결제부터 시작해서 휴면 뭐 활성화시켜서 활성 회원으로 만들고, 휴면 회원이라든가 이탈 회원은 다시 회귀하고, 이런 사이클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세그별로 좀 메시지라든가 혜택을 부여하는 게 가장 좀 큰 골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숙박 상품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고객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 여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구매 주기가 조금 길거나 아니면 구매 결정 단계에서 비교라든가 아니면 좀 상품을 좀 많이 조회하고 고려하는 비율이 높은 뭐 고가 숙소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앱 내에서 좀 활성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뭐 최대한 많은 상품을 보여준다거나 상품쯤을 유도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재방문율을 좀 위주로 많이 액션을 했던 것 같고요. 그에 반면에 좀 구매 텀이 좀 짧고 빈번하게 예약이 발생하는 숙소 상품의 경우에는 일단 앱에 진입하고 나서 이탈하기 전에 어떻게든 결제를 빠르게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액션, 혹은 이 유저가 계속 재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금 계속 푸시를 넣어주는 액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거의 KPI로 많이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이 외에는 뭐 푸시라든가 풀친이라든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할인이라든가 상품, 뭐 정보를 안내하면서 앱도 계속 상기시켜주고 리텐션을 좀 유지하는 데 좀 많이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전 회사에는 플랫폼 서비스하고 커머스 서비스 두 가지 앱을 서비스했었고요. 그 해당 앱은 이제 아티스트들의 커뮤니티 플랫폼과 아티스트의 이제 MD를 판매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공간이었어요. 저희가 특별히 앱적인 기능으로 유저를 다시 리인게이지 시키는 건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아티스트가 글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미지를 올리거나 신규 영상 콘텐츠들이 올라오는 이런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기반한 DAU들이 상승을 많이 했었고,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앱의 DAU가 이제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첫 번째 미션은 아티스트의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이 플랫폼의 많은 재미를 유저에게 전달하는 거,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앱의 유저 뎁스가 좀 많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최종 랜딩하는 곳이
한 4에서 5 뎁스 정도까지도 이제 진행을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유저들이 좀 찾기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푸시나 뭐 SNS를 관련돼서 해당 컨텐츠나 상품이 올라온 거를 알려주면 그거를 초반에 잘 못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뭐 커뮤니티 가입자가 500만인데 신규 영상 뭐 뮤직비디오가 올라오면 해당 조회수가 한 100만도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때 우리는 유저에게 푸시로 메시지 인지는 시킬 수 있지만 앱 안에 최종 랜딩하는 곳으로 보내기에는 푸시 역할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푸시 대상자 대상의 인앱 메시지 캠페인을 같이 패키지화하는 전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푸시를 받아서 앱을 실행하면 우리가 그 텍스트로만 푸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를 이미지로 그리고 하나의 버튼으로 저희가 최종 랜딩으로 유저를 보내는 이런 좀 간소화하는 작업을 했을 때 실제 뭐 그런 많은 퍼포먼스적인 성장하는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저희의 KPI는 앱을 많이 실행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곳으로 유저를 많이 당기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들이 저희 두 가지 서비스에는 메인 KPI였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마다 또 그리고 서비스마다 UA의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는 인스톨이 될 테고, 어떤 경우는 뭐 사인업이 될 테고, 어떤 쪽은 뭐 첫 구매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어떤 타입의 정의가 됐던 결국 궁극적인 KPI는 어떤 방식으로 모객된 고객이든 그 서비스에 잔존해서 그리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성 유저가 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전체 유저에서 기존 유저들의 파일을 늘리는 것, 그리고 이 기존 유저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리텐션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KPI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전에 계속 커머스 생태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케이스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간단한 퍼널로는 유입, 그리고 사인업, 그리고 활동, 그리고 뭐 첫 구매의 패턴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메인 KPI 아래서 이 단계별의 서브 KPI들을 전부 설계를 하고 각 단계별로 이어지는 컨버전 레이시라든지 유저 모수들을 계속 팔로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PC 웹, 모웹, 이제 앱까지 3개 플랫폼을 다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업무를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3개의 플랫폼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것에도 좀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로 굉장히 유저가 쉽게 접속하지만 이탈하기도 쉬운 플랫폼이다 보니까 오가닉하게 이제 외부로 접속된 유저들은 락인할 수 있도록 앱 인스톨을 많이 유도하거나, 또 인스톨 된 유저들은 자연스럽게 좀 사인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속 설계를 하면서 외부 페이드 비용을 절감 효과도 좀 같이 누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이 여러 개로 제공되다 보니까 크로스 사용하는 유저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낮에는 PC로 회사에서 쇼핑을 하고 결제는 저녁에 밤에 앱으로 하는 그런 크로스 사용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이 유저 행태를 시간대별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좀 설계를 하고, 좀 불필요한 넛지로 유저한테 피로도가 높아지거나 UX가 해치지 않는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KPI를 설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사무엘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런 KPI들을 달성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챌린지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챌린지를 타개하기 위해서 솔루션 검토, 뭐 솔루션 도입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챌린지가 있었고 또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어떤 기대를 하시는 바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도입 전후에 바뀐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먼저 조세희님께 여쭙습니다. 뭐 오늘 참여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마케팅 시장 자체에서 워낙 지금 개인화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케터가 아니어도 사실 그냥 개인 사용자로서 개인화에 대한 중점들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이제 마케터로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싶었고, 굉장히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아시다시피 정말 개별 메시지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데이터 분석하시고 나면 반나절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다음 단계에서 제공을 하려고 하면 이미 상품 트렌드가 지나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마케터가 수동으로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캠페인 하나하나들을 기획해서 개발과 같이 엮어서 하나의 캠페인을 런칭하기까지 꽤 많은 리소스와 시간이 투여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리소스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들을 지나면서 사용자한테 넛지를 줘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게 가장 큰 맹점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되게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저희는 이 행사를 지금 낮에 모여서 하고 있고 마케터들 모두 낮에 근무를 하고 있죠. 근데 유저는 생각보다 뭐 주말에도 활동을 많이 하고요. 저녁에도 활동을 많이 하죠. 근데 유저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간, 그리고 계계별로 어떤 사람은 낮에, 어떤 사람은 밤에 활성화되기도 하는데 이 유저가 계계별로 활성화되는 시간에 적당히 노트를 주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유저가 타이밍에 원하는 혜택을 쥐어주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이탈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저 역시도 유저로서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이런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화하고 실시간화하면서 많이 해소했던 것 같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소스가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제 플래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보다는 캠페인의 결과들을 분석을 하고 넥스트 단계를 수립하는 데 조금 더 많이 포커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쪽에서 뭐 마케팅적으로 뭐 실시간 대응이나 자동화 메시지 발송 가능 같은 이런 좋은 점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전 좀 다른 사이드에서 약간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스타트업 전문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스타트업이라는 회사 성향 자체가 뭔가를 고도화시키고 좀 발전해 나가기보다는 좀 속도 위주로 좀 볼륨 확장에 방점을 두고 움직이는 그런 약간 성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적으로 조금 필요한 개발이 있을 경우에 이런 요청들이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리소스는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 아니면 시적절한 마케팅을 하기에 약간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개발이 되더라도 이게 뭐 QA라든가 앱 내 안정성 같은 걸 좀 이런 테스트 프로세스를 거치다 보면 개발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모든 우리의 타겟 고객은 좀 놓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로는 이게 뭔가 개발을 만들어 온다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혼자서 스스로 발전하고 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리소스 투입해서 보완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리소스의 문제도 있고 계속 그거를 케어하고 히스토리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점에서 이런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자체 앱에 커스터마이징만 잘 해두면 이렇게 전문가 아니면 업체 분들이 업데이트라든가 보완할 점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알려주시고, 실제로 신규 마케팅 기능이라든가 개발 툴 같은 것도 수시로 공유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요즘에 이런 마케팅 기법이 조금 핫하다 아니면 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걸 좀 정보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실제로 마케터 입장에서도 바로바로 대응해서 좀 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좀 자동적으로 고객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많더라고요. 네, 공급자 입장에 계신 CJ의 정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솔루션이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케터분들에게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그 업체 사람 언급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솔루션이 도입되게 되면 총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어떤 캠페인의 어떤 신속성을 담보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마케터 입장에서는 CRM 솔루션에 일정 수준의 에디팅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즉슨 어떤 고품질의 퀄리티를 사용자에게 선배이고 싶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발적 리소스를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CRM에 있는 에디팅 기능을 이용하시면 개발 배포 과정을 스킵하고 바로 캠페인을 런칭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신속성을 담보하게 되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자 입장에서의 신속성에 대해서 좀 잠깐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실제 요즘에 하나의 서비스를 어떤 유니크한 한 앱에서만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 말은즉슨 사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의 서비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리 우리가 페이드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를 유입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용자가 실제 골까지 드리븐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고요. 이 사용자는 이렇게 들어와서 컨텐츠만 확인한 다음에 다른 유사 플랫폼을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이 컨텐츠를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줄 수 있는 데를 찾기 마련일 거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런 CRM 솔루션 같은 게 만약 도입이 되게 되면 셋업 과정을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리자면요. 다른 애널리틱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퍼널 분석이라든지 혹은 사용자의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CRM에다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어떤 속성의 유저가 어떠한 행위를 했고 하지만 이 유저가 어떠한 KPI 혹은 골을 달성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있다가 캠페인을 보내줘라고 세팅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지만 사용자가 UA 캠페인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오가닉으로 들어왔을 때 그 유저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CRM이 이 유저의 실시간 개인화 마케팅, 개인화 캠페인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유저가 다른 대안의 서비스에 가가지고 자기의 니즈를 해소해버리기 전에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머문 상태에서 바로 골까지 드리븐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빠른 형태의 캠페인 활동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솔루션이 도입되게 되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솔루션 도입을 뭐 포함해서 이제 모객 이후 마케팅 단계들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KPI들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캠페인을 설계하셨는지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진경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뭐 앞에서도 계속 UA 캠페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점점 고객을 잡는 게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CRM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로서 이 어렵게 모집된 고객들을 최대한 놓치지 않고 이탈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어때 서비스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객이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뭐 호텔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펜션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관심 있는 상품에 따라서 혹은 고객이 이전에 어떤 상품을 어떻게 구매했는지 이런 구매 패턴에 따라서 앱 내에서 고객 여정이라든가 구매 패턴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좀 적절히 타겟된 컨버전을 발생시키는 걸 가장 염두에 두고 캠페인을 보통 설계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 한 예로 들자면 A라는 고객이 뭐 오션뷰 관련 객실을 여러 회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고객이 이탈하거나 아니면 다른 앱에서 결제하기 전에 해당 고객에게 정보를 DB에 쌓아서 어트리뷰션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상품 보셨는데 이런 상품은 어떠세요? 하면서 추천 상품을 팝업이라든가 아니면 푸시 형태로 바로 발송을 가능한 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다 딥한 인게이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런 액션을 했는데도 고객이 최종 결제 컨버전까지 넘어오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A/B 테스트라는 굉장히 좋은 편리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별로 좀 황금 골든타임, 결제 골든타임이라는 결제 리드타임을 다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 시간 안에 해당 고객이 결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면 자동으로 뭐 쿠폰이라든가 포인트라는 2차 넛지를 줌으로써 조금 고객이 이탈하는 걸 좀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혹은 만약에 이 고객이 좀 빈번하게 숙박을 예약하는 고객이라면 이 고객이 결제했던 정보들을 쌓아두고 만약에 동일한 숙소에 진입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숙소를 결제를 고민할 때쯤 약간 단골 쿠폰 형식으로 즉시 할인을 좀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앱 내에서 이탈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로 이어질 수 있게끔 좀 플로우를 좀 스무스하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전 회사의 플랫폼이 이제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였고, 정말 국가 수로 보면은 그냥 전 세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티스트의 팬들은 전 세계 국가에서 많이 왔는데, 저희는 크게 언어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위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아티스트의 커뮤니티에 가입을 한 여부들을 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이 글을 쓸 때 보통 한국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보려고 이제 그 폰 랭귀지나 앱 랭귀지를 이제 일본인인데 한국어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인인데 한국어를 한다거나, 근데 그분들에게 한국어로 푸시가 나가면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앱 안에서 랭귀지 세팅 값이나 그 사람들이 최근에 어떤 언어로 이 앱을 서비스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파악해서 그 언어에 맞춰서 저희가 푸시나 이제 팝업 같은 것들을 이제 보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9시 이후에 푸시를 보내는 야간 수신동이나 혹은 이제 마케팅 수신 동의 여부 체크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저희는 이전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민감했고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차가 없기를 이제 위에서는 되게 원했었고, 그러한 정보값들도 브레이즈의 어트리뷰션 값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실제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이 도입은 앱 최초 당시에 바로 도입하지 못했고요. 이제 저희가 예전에 뭐 CMS라든지 다른 뭐 무료 푸시 툴을 보내면 이런 게 되게 싱크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런 오차에 대한 리스크 함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크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다 수기로 업로드를 했어요. 제가 7시에 푸시를 보내야 되면 이제 6시 55분 기준으로 수신 동의자를 뽑아서 그거를 이제 브레이즈 업데이트해서 그 해당 유저 대상으로만 보냈었는데, 이제 그 오차 범위를 계속 개발단에서 브레이즈하고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했었고, 이제 저희가 수령 가능한 오차 범위가 되었을 때 실제 어트리뷰션 값으로 이제 자동화 푸시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기 전과 후에 큰 맥락이 바뀌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메인 KPI는 동일하지만 단계별의 이제 캠페인을 수립할 때 좀 기능을 다양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진입된 유저를 대상으로 팝업을 노출시켜서 어떤 경로로 저희 서비스를 인지하게 되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고 이걸 데이터로 활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저는 테스트 하는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똑같이 단계별로 이동하는 것들은 수기가 됐던 똑같은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나 타이밍을 어떻게 할지 최적화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앞에 진경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애드카트 하고 나서 구매하기까지 평균 듀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 듀레이션이 지나고 나서 바로 너찌를 주는 게 맞나? 되게 퀘스천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A/B 테스트 하실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좀 스프레드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그 혜택을 쥐어줄 때도 쿠폰 정률도 다르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같은 쿠폰을 쥐어주더라도 다른 메시지 타입으로 내보낼 수 있어서 유저가 가장 잘 반응하는 메시지 혹은 혜택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최적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쿠폰이랑 메시지 등이 되게 따로 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동화 솔루션에 사실 푸시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들도 다 엮으실 수가 있어서 쿠폰과 포인트 지급까지도 전부 연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유저가 너찌를 받았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다음 스텝에선 자연스럽게 뭐 좀 적은 혜택을 줘보고, 거기서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좀 키워본다던가 이런 단계별 캠페인을 설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메시징을 세팅을 할 때도 뭐 푸시로 일단 1차로 보냈는데 푸시로 리치되지 않는 유저는 LMS로 따라가도록, LMS도 리치되지 않는다면 카톡 풀친으로 따라가도록 이런 단계별 조밀조밀한 부분을 좀 채우면서 좀 리처블한 유저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반응률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캠페인들을 최적화하는 데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세부적으로는 브랜드에 따라서 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 A/B 테스트나 뭐 리얼타임 아니면 고객 세그멘테이션 같은 키워드들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캠페인을 처음 설계하는 입장에서 들어본다면 이런 것들이 분명 해야 하지만 막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솔루션 도입 이전에 또는 도입 초기에 어떤 단계에서부터 캠페인 구상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법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이런 솔루션을 사용한 것 자체가
이번 회사에서 처음이고 저 역시 굉장히 막막했어요. 왜 다 영어로도 있고 뭐 기술 용어도 되게 많고 근데 저는 너무 막막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기본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솔루션이 없어도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CRM 마케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규 회원 뭐 이런 식으로 회원별 세그먼트를 한번 좀 쭉 나열해보고 행동 로그 데이터를 볼 수 있다면 그 행동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고객은 검색을 해서 많은 상품을 조회하는 편이고 또 어떤 고객은 내 주변에 있는 메뉴를 많이 활용해서 조금 상품에 진입을 많이 하는 고객이구나 이런 정보를 조금 얻어서 이 고객의 예상 액션 같은 것들을 또 한번 같이 가로 세로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마케터로서 좀 넛지를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조금씩 매칭시켜서 뭐 신규 회원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에 결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 혜택을 안내한다거나 이런 액션을 줄 수 있고 뭐 멤버십까지의 등업이 5개가 있는데 거기 지금 4번째밖에 채우지 않았다면 한 번만 더 결제하면 지금 멤버십 업데이트예요. 이런 식으로 좀 개인화된 메시지를 발송하는 이런 일련의 액션들을 조금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기대했던 기능들, 뭐 고객의 어트리뷰션 정보, 얘가 이전에 어떤 숙박을 결제했는지, 어떤 신용카드로 결제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페이 앱 머니로 결제를 했는지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하나씩 약간 테스트를 해보다 보니까 실제로 전환율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였고 그렇게 약간 좀 자신감이랄까 그런 걸 얻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고객 여정 맵을 쭉 짜서 그 사이에 효율이 있었던 액션들을 하나씩 끼워 맞추면서 조금 고도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모든 마케팅 툴에 대한 도입을 하게 되면 염려가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고민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2017년도에 앱스플라이어라는 솔루션하고 이제 믹스패널이라는 솔루션을 이제 Y 컴비네이터에서 3개월간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일단 계정 라이센스가 발급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사실 처음 써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한글도 없고 영어만 있고 이 단어들이 뭔지도 잘 모르겠을 때 그때 일단은 그때 제가 경험상으로는 이제 딱 지사장님 한 분만 계셨고 이제 앱스플라이어 지사장님을 한 일주일에 2-3번씩 찾아가기도 하고 제가 커피 사드린다고 해서 오롯이라고도 하고 만나서 많은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서 이 어트리뷰션 툴이 뭔지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 앱 서비스가 뭘 할 수 있고 어떤 거를 내가 마케터로서 파악해서 진단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2017년도에 새로 이직한 스타트업에서 처음 그때 당시는 앱보이였고요. 이제 앱보이의 이제 공식 한국 공급사인 CJ를 찾아내서 이제 미팅을 처음에 했죠. 그래서 미팅할 때 저의 첫 대사는 잘 모르니까 많이 알려주세요였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도입의 결정은 되어 있지만 비용만 잘 조율하면은 쓰겠다라는 대표님의 이제 의지가 있으셨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최대한 저렴하게 잘 이 툴을 도입하고 이 툴을 도입한 책임자로서 이 툴을 통한 어떤 그로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저희 미션이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고자세로 이제 막 혼자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자세로 계속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고 막 찡찡거리면서 계속 만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 툴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으니 처음에 내가 흡수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푸시 솔루션 3개 업체를 미팅했고요. 그 비용도 비슷했고 그들이 말하는 퍼포먼스도 비슷했는데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는 저한테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내가 이거를 잘 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회사냐 사람이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CJ를 선택하게 됐던 그때 당시에 이제 일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 가격이나 혹은 단순 내가 그냥 이걸 도입했어라고 정말 이 성과로서 거기서 끝내는 단계라면 모르겠지만 실무자 입장이라면은 단순 솔루션의 퍼포먼스 외적인 부분들도 많이 도입할 때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뭐 앞서 두 분이 해주신 얘기랑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뭐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갑자기 막 따당 하고 성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의 유저가 어떤 전이를 따라가는지 다시 한번 좀 맥을 짚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커머스 예를 들이자면 뭐 인스톨 사인업, 첫 구매 이런 큰 방향들로 갈 수 있을 텐데 일단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떻게 연계점을 만들어 줄 건지 그리고 이 연계점에 어떻게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을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 부분이 좀 세팅이 된 다음에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유입이라고 해도 홈으로 유입되는 고객도 있고 상품 상세로 유입되는 고객도 있고 오가닉하게 떨어지는 고객도 있고 페이드로 떨어지는 고객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들을 조금 조밀조밀하게 나열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저가 어느 플로우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지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 이탈을 하는지 이런 분석이 이루어지면 사실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캠페인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캠페인 설계하신 내용이나 뭐 아이디에이션 하시는 과정은 솔루션 도입 여하랑 무관하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리고 그럼 세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신 솔루션은 브레이즈잖아요. 그러면은 브레이즈를 실제로 사용을 하시면서 정말로 이 기능은 유용하다. 그리고 이 포인트들은 꼭 다른 분들에도 공유해보고 싶다 하시는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요? 계속 앞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일단 자동화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 기능이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종에는 만약에 푸시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면 실무자가 일괄적으로 세그먼트를 뽑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수신동의 여부값까지 체크를 해서 다 올리고 동일한 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으로 일괄적으로 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연관이 없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고객은 좀 피로도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앱 삭제라든가 아니면 푸시 수신을 꺼버린다던가 뭐 이런 앱 유지율에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반해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챙기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고객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이 조금 혹할 만한 그런 정보들이나 혜택을 발송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피로도는 줄이면서도 효율은 조금 높이고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볼 수 있었는데요. 뭐 한 예로 들면 저희가 숙박 예약을 하고 체크아웃을 하는 고객들한테 며칠 후에 자동적으로 다음 예약 때 사용할 수 있는 재구매 쿠폰을 지급하는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솔루션에 도움이 없다면 실무자가 매일매일 체크아웃하는 고객의 데이터를 뽑아서 또 수신동까지 체크하고 매일매일 일정 시간에 이거를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 캠페인의 안정성 면에서도 사실 그닥 좋은 측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 덕분에 아무래도 좀 이런 실무자가 비효율적인 업무를 조금 덜고 조금 다른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이전 직장 이제 플랫폼 앱 서비스가 이제 위버스라는 서비스가 있었고 이제 커머스 MD가 이제 위버스 샵이라는 앱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커머스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는 항상 품절이어서 제가 플랫폼 쪽 캠페인만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5개 아티스트가 해당 앱에 있지만 처음에 이제 브레이즈 도입했을 때는 2명의 두 그룹의 이제 아티스트들이 있었고 저희의 이제 인앱 메시지, 그러니까 팝업의 조건 자체가 홈에서는 절대 띄우면 안 된다라는 이제 회사의 방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홈에서는 여러 아티스트들의 홈카드가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A라는 아티스트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아티스트들이 있는 홈 화면에서 A의 초상이 나오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홈카드를 클릭해야지만 해당 아티스트를 좋아한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팝업이 노출되었어야 됐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단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려고 했으면 되게 좀 구현이 어려웠고 꼬이기도 할 뿐더러
또 아티스트들이 되게 무한대로 막 늘어나서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되게 고려했을 때 개발팀에서 좀 난색을 좀 표했었고, 이제 그래서 이벤트 트리거, 그러니까 유저가 어떤 이벤트를 한 그 조건으로 푸시나 팝업을 보내는 요 캠페인이 저희에게는 되게 좀 유용했던 케이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구독형 컨텐츠도 있었어요. 뭐 30일 구독형, 60일 구독형, 180일 구독형. 구독이 끝날 때 자동으로 저희가 만료됐다는 푸시를 보내서 재구매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것들을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니 안 돼서, 그럼 제가 이제 일일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만료자는 계속 생기잖아요. 그것도 아티스트가 5개면 5개 아티스트의 구독형에 대한 각각의 데일리로 이제 보내는 리소스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브레이즈 REST API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서버에서 자동으로 해당 만료일에 맞춰서 보내지는, 그때 근데 또 구매하는 당시에 얘가 구매 연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체크 한번 하다 보니까 고객에게는 좀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데이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여서 이제 푸시 메시지를 얼마나 받았고 얼마나 많이 열었고 연 사람 중에 다이렉트로 푸시 클릭해서 연 사람은 얼마고 그 푸시나 이벤트 팝업을 통해서 구매한 사람은 얼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쉽게 대시보드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위에 이제 보고하기도 상당히 좀 편했었고요. 근데 위에서 또 염려하는 거는 푸시를 통해 얼마나 많이 삭제하고 있어라는 것도 이제 항상 관심 있게 물어보는 포인트인데, 이제 데일리 스케줄로 보면은 이제 그 푸시를 보내는 시간대 바에 어인스톨 그래프를 같이 매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푸시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어인스톨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체크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어트리뷰션 데이터하고 브레이즈 데이터하고 같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재미있는 데이터가 세션 바이 아워거든요. 시간대별로 우리 앱에 대한 세션 숫자들을 이렇게 쭉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유저들이 국가 필터로 걸었을 때 한국 유저는 어느 시간대 좀 많이 보는 세션을 여는지, 이 세션이 이때 튄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기에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런 기능들이 좀 저는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네. 앞서 두 분이 좀 기능적인 이야기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뭐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저 역시도 그랬고요. 푸시 발송 툴은 다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푸시를 보낼 수 있는 유저가 얼마큼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DB에 마켓팅 수신 동의자를 적재를 하고 계시지만 이 유저의 디바이스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어인스톨 하지는 않았는지 이 유효성이 제대로 체크되질 않아서 리처블한 유저의 모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유저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케이스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일단 자동화 솔루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숫자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캠페인의 뭐 결과까지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명확한 수치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게 뭐 사업적으로도 마케터의 성과로서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저 로그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내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었고, 뭐 개발 쪽에서 사실 리소스도 굉장히 많이 들기는 하지만 또 이런 유저 로그들을 사실 자사 서버에서 핸들링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버든이 있어요. 실제로 뭐 푸시를 보낸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이제 개발 쪽의 버든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자동화 솔루션은 자체적인 서버를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었어서 마케터가 좀 손쉽게 캠페인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개발 쪽에서도 버든이 좀 덜해서 테크랑 마케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기능이 언급이 되었는데 사실 이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마케터분들이 온전히 혼자 구상하는 게 그래도 계속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그 당연하지만 이제 솔루션이 도입되면은 교육은 당연하지만 수반돼야 돼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저는 브레이즈라고 하는 솔루션은 애널리틱스처럼은 좀 쓰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사무엘님은 애널리틱스의 기능을 같이 사용하셨네요. 네. 좋아해요. 네.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온보딩이라는 교육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브레이즈라고 하는 솔루션의 인터페이스가 되게 간단 명료해요. 그래서 간단한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캠페인들은 사실 저희 쪽에 서포트의 창구를 두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약간의 개발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혹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CRM 솔루션에서 발송되는 캠페인 채널들은 어쨌든 간에 CRM 솔루션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규격이 있거든요. 근데 각 사마다 팝업을 하나 띄우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컬러라든지 혹은 라운딩 처리라든지 이런 템플릿 규격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CRM 솔루션에서 일반적으로 캠페인 발송할 때도 그 규격을 맞춰가지고 발송 처리하게끔 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서포트 팀이 이제 해당 고객사의 기술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지원을 한다든지 뭐 한 사례로는 또 시나리오는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열람하는 유저에게 오퍼링을 날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로 그냥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맥스 서밋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UA 쪽에 역시나 관심이 많으시니까 UA를 좀 엮어서 말씀드리자면 어트리뷰션 툴 중에 뭐 다들 아시는 앱스플라이어하고 브레이즈하고 얼로이 파트너사예요. 그 말은즉슨 이제 개발 공수가 거의 없이도 실제 UA 캠페인으로부터 사용자가 모객됐을 때 어떤 그 캠페인을 통해서 모객됐는지에 대한 캠페인 그 인폼을 CRM에다가 자동으로 부어주거든요. 그럼 이 정보는 향후에 세그멘테이션을 구성을 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사용자가 유입되자마자 그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화된 오퍼링을 날릴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뭐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유지 케이스는 아무래도 저희가 브레이즈를 제일 잘 아니까 뭐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저희 쪽에다 한번 체크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브레이즈는 사실 1년 단위의 구독 서비스예요. 그 말은즉슨 1년을 쓰시고 나는 도저히 브레이즈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효과를 못 봤어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다 천대는 유저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다 KPI가 와르르 무너지죠. 그래서 계약 이후부터 솔루션의 종료가 오는 그날까지 최대한 이 솔루션을 이용해서 아웃풋을 잘 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솔루션이 영어로 돼 있고 기능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어렵긴 하시겠지만 최단기간에 저희가 익스퍼트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솔루션 도입에는 결국 많은 기능이나 이점 같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직접 활용을 하셔야 되는 마케터분들이나 브랜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으셨는지 이 질문은 정사물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제 도입을 결정하게 되면 그 도입 결정권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 비용은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추가되는 비용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광고 비용이 1억 있다 한들 그거 7천만 원으로 줄이고 뭐 3천만 원으로 다른 거 할게요라고 하면 토탈을 1억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하나 하려던 거 2개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00만, 200만 MAU인 서비스에서 DAU 평균이 한 30만이라고 가정할 때 대표님의 요구사항은 이제 데일리 DAU 평균은 한 40만에서 50만 정도로 한 일주일 단위 이끌어 달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리인게이지먼트 캠페인으로 하든 아니면 10만, 20만의 신규 유저를 단기간에 확 부어 넣던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되게 건강하지 않은 마케팅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그 반응은 결국에는 기존에 비활성화되어 있고 소위 저희가 그 스마트폰 앱을 바둑판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에 우리 앱이 뒷단에 있으면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이제 푸시를 통해서 CRM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그 푸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앱을 지우고 싶다 아니면 다시 한번 열고 싶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기획은 마케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숫자를 가지고 리인게이지먼트 비용 연간 뭐 1억 썼는데 그 비용만큼의 효율을 저는 이거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다든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DAU를 늘리기 위한 퍼포먼스 비용은 이 정도인데 이 툴을 통해서 그 정도 비용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만큼의 수치를 낼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로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하면 좀 신뢰를 하고 믿어주셨을 때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네. 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질문 순서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패널분들께서 다양한 업종과 브랜드에서 많은 경험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연차와 업종의 마케터분들께서 여기에 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모객 이후 단계 마케팅에 대해서 만약에 처음에 마케팅을 하시던 시절로 돌아가서 어떤 최우선 순위를 다시 세워본다면 어떤 것들을 세우실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 너무 전문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감히 제가 어떤 걸 하라 이런 조언을 하기보단 그냥 과거에 저한테 얘기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꼭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금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보고 그 안에서 좀 유효한 인사이트를 좀 뽑아내는 훈련을 많이 하라는 걸 조금 저한테 말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컨텐츠 기획이든 뭐 CRM 캠페인이든 어떤 마케팅 액션이라는 게 결국은 인사이트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봤을 때 이런 보완점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는 점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거를 보완하고 뭐 극대화하는 과정이 결국은 마케팅 액션인 것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많이 데이터 보고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훈련을 조금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 UA 캠페인도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사실 이탈하지 않게 CRM 캠페인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모객을 했어요. 모객을 하고 세그멘트까지 딱 잘 잡아놨는데 마지막에 조금 엉뚱한 메시지를 던져버리면 사실 좀 아깝잖아요. 이런 고객들을 모집한 단계가. 그래서 일단 저희는 모두 마케터이기 이전에 또 고객이기도 하니까 좀 다양한 앱이라든가 뭐 컨텐츠, 광고물 이런 것들 보면서 내가 고객이라면 이런 메시지에 조금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좀 경험치를 좀 DB로 쌓아두면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저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마케터 혹은 퍼포먼스 이런 걸 할 때 영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었는데요. 저 Y 컴비네이터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고 그 자료를 막 줘요. 우리 뭐 에어비앤비가 이런 거 성공했어. 그 어떤 뭐 Y 컴비네이터 출신들이 하는 인사이트들에 대한 이런 문서들을 막 주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열어보면 다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영어 못함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하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너무 좀 되게 좁은 시야로 CPI 최적화만 나의 일이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 외에 뭐 UI UX 팀이라든지 뭐 프로덕트 매니저라든지 다른 유관 부서 사람들이 되게 적으로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두루두루 잘 친하고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고 이제 서로 좀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하면서 좀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냥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타트업에서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내 일에만 포커스돼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좀 반성하고 싶네요. 네. 빨리 끝내라는 시그널인가 봐요. 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나무보다 숲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맡은 부분이 굉장히 일부분이었는데, 내가 맡은 부분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았더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성과가 그냥 수치가 좋아졌어가 아니라 이 다음 단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업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도가 있어야 좋은 마케터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혹시 계신 마케터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서는 진짜 너무 힘드니까 주변에 있는 선배랑 상사들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 초과가 돼가지고 많은 질문을 주신 것들을 확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무대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제 패널분들과 내려가셔서 잠시 뭐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많은 인사이트를 전해주시면서 열심히 많은 걸 공유해주신 네 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